자, 개장 전후해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금 정립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금리와 시장 얘기입니다. 자, 매크로 주제고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 오창섭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 우리 로컬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선 절차 뭐 거의 대충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 부재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2월 말 이후에 이제 있었고, 사실 2월 금통위에서는 사실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이제 주상영 금통위원이 이제 직무대행을 했는데 네.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 목표가 2%거든요. 네. 2배인 지금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응 뭐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CPI가 4%, 순간 4%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금 3개월 단위로 보통 연속성을 띠느냐인데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배경을 잠깐 봤고 뭐 선제적인 표현이란 물가 인플레와 그다음에 또 뭐 한미 금리 격차도 있긴 합니다만 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각 해외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IMF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도 국내에서도 이제 모든 구두 발언들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은 실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시 가장 큰 이제 파급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하반기에도 안정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2차 물가 전이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생산부의 이제 상승을 높여가지고 이제 기업 어떤 제품 가격 상승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임금 상승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자, 그 주제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다 해당이 되고 원자재발 공급발 뭐 이렇게 또 거기 또 수요도 아직 살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솟구치는데 미국의 금리 설정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얘기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5월 미국 FOMC에서 과연 얼마를 올리고 그 연속성을 어떻게 뛸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타켓을 얼마를 잡을 거냐. 이게 좀 아무도 모르고 깜깜이란 말이죠. 뭐 25bp에 여러 번 이런 얘기하다 이제 50bp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일각에서는 75bp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뭐 하루 100bp를 거의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죠. 네. 과연 얼마를 할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지금 5월 FOMC에서 보통 비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5bp 단위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원래 일상적인데 베이비 그 스텝. 부분이 그렇죠. 네. 그걸 이제 50bp로 지금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기정사실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 뭐 이제 이 얘기까지 주식시장에는 나오는데요. 그런 종목명도 있어가지고 네네. 논란도 있었어요. 사실 네네. 그 자이언트 스텝이 네. 논란도 있었는데 번외로 잠깐 삐져나가면은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특수관계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연준 내에서도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 부분은 아직은 좀 소수인 상황이고요. 네. 대신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이제 5월 한 번에 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뭐 6월, 7월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이제 5월에는 사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러화 공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QT라고 하는데 연준이 자산 규모를 이제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줄게 됩니다. 네네네. 그 부분이 한 뭐 950억 달러까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뭐 월간에.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좀 중요한 이벤트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린 메이 이렇게 표현하나요? 네. 자, 바짝 좁아진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봤더니 10년물 기준으로 물론 동일 만기를 잡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10년물이 2.8%,
우리나라 10년물이 3.18%니까 약 38bp, 40bp가 채 격차가 안 난단 말이죠. 네. 통상은 우리가 이제 뭐 한 100bp 가까이도 벌어지는 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좁아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이 외국 자본이 더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5월에도 금리를 또 선제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올릴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통화 정책에서도 결국 이제 이창용 이제 한은 총재 후보자 이제 사실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가 처음 이제 참석하는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지금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반반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선은 뭐 미국의 어떤 5월 이제 FMC 굉장히 빅스텝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도 나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기 둔화 우려도 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그 속도 자체는 사실 좀 지금까지 한 분기 1회 정도 속도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미 4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2분기 넘어가고 이제 5월 이제 3, 4분기에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채권 시장 안 여쭤봐도 뭐 뻔한데 사실 주식시장도 어려웠지만 채권 시장은 거의 뭐 대학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가지고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인데 채권 시장은 이미 학살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매도해. 저도 이제 멘트를 자주 해드렸지만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 우선 이제 국내 채권 시장 부분이 사실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채권 금리는 지금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좀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지금 오버슈팅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에 국고 3년 금리가 한 3.20%. 사실 이 수준이면 국내 기준금리 3% 수준을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3%까지 국내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올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면 사실 현재 1.5%?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올려도 지금 한 2.5%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은 2배를 더 가져간 네, 가격 맞습니다. 프라이싱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국내 어떤 투자기관들의 이제 손절에 따른 오버슈팅, 오버슈팅 국면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올해 계속해서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게 수급적으로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 불안 계속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 꼬여 있으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엉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장단기 금리 이 역전 현상을 두고 죄송합니다. 그 경기 침체인 리세션 신호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많던데요. 네. 영문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년이랑 20년 금리가 역전이 됐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10년, 2년 금리차 역전됐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이 10년, 2년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1980년 이후에 이렇게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사실 5번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5번 사례 모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6개월 내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장기 금리라는 건 이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뭐 중립 금리라든지 뭐 잠재 성장률, 뭐 잠재 물가 이런 부분 반영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된 속성이 있는 반면에 네. 통화 정책을 반면하는 이제 그 반영하는 이제 단기 금리 자체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화 긴축 자체가 이제 경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제 그 통화 긴축 자체가 앞으로 경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 이 부분을 사실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금리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 돼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내지는 스택 네. 뭐 이렇게 쌓는다 그러잖아요. 차근차근 밟아가는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도 레벨 조정을 막 하는 관계고 그래도 미국은 경제 체력을 봤을 때는 금리 상승기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논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가계부채 거기에 이제 또 주담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주식담보대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 변동금리도 많고 거기에 결국에는 자산시장인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건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조언,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전략을 잡아주신다면은
사실 이제 금융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사이클은 우선 통화 정책 사이클에 가장 이제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면 이제 사실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가계의 어떤 그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게 되고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 부분을 좀 꺾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부담을 주면서 경기 사이클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꺾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특히 또 이제 그 글로벌 통화 긴축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기 사이클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이제 가을 국면에서 이제 겨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금융시장 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동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에서 좀 투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얘기를 잘 들었고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 오창섭 연구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